안녕하세요. 청춘서가의 대표 저자로 활동하는 신영한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개요짜기를 잘 했을 거라고 보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문장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꿀팁들을 공개할까 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전자책에는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 전자책은 출간이 목표이기 때문에 책 쓰기 관련된 내용이 주로 있고요. 오늘 내용은 글쓰기이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 들어가는 내용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긴 강의에만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아무튼 오늘은 서론 쓰기를 같이 배워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초두 효과, 첫 인상 효과라는 말 아십니까? 왜 우리가 사람 볼 때 그쵸? 첫 인상 보고 어떻게 딱 평가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첫 문장 딱 보고 서론에 있는 글 보고 이걸 읽을까 말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력을 이렇게 탁 끌 수 있게 글을 써야 됩니다. 제가 다행히도 그래도 한 10가지 정도 서론 쓰는 방법들을 팁들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좀 여러 가지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저는 신기하게 이거를 따로 배우지 않고 독학을 했는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10가지 방식으로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다른 글들도 보시면 이 10가지 방식을 많이 활용하니까 하나씩 배워보시고 서론 쓸 때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갈 텐데요. 우리 독자의 눈길을 끄는 서론 쓰기 10가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인용하기예요. 인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짧은 글이나 속담, 명언, 격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책을 남긴다. 제가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이런 뭔가 속담을 활용해서 또 우리가 또 인용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롭게 창작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초도 효과를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배경 지식, 책이나 영화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나중에 퇴고할 때 또 활용할 텐데, 유명한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초고는 걸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데, 무기여 자위거라는 과연 몇 번이나 고쳐쓰기를 하면서 했는지 알아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도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자, 세 번째는요, 시사, 뭔가 이렇게 이야기거리,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예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세 가지는 책 표지와 제목, 책을 쓰는 저자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차를 훑어보는 일입니다. 어때요? 이야기가 흘러갔죠. 쭉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 바로 독특한 자신만의 경험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영어 전공자라서 글을 쓸 때 영어 번역체가 자주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기만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주제와 관련된 정의, 개념에 대한 정의 이런 걸 내리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혹시 파레토 법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법칙은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20%의 주된 고객층이 80%의 매출을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때요? 정의를 내리고 시작했죠? 파레토 법칙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 글을 쓰는 이유나 목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문장을. 어떤 분야의 혹은 어떤 주제의 책을 쓸 것인가 콘셉트를 잡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누가 이 책을 읽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육하 원칙에도 누가가 가장 먼저 나오고 거의 대부분 문장의 첫 단어에도 모두 주어가 주체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도 누구를 위한 책을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이유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쵸? 자, 일곱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저는 글쓰기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내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의견을 전달합니다. 둘째, 내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용합니다. 셋째, 독자들에게 이해를 돕고 감동을 주기 위해 적절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어때요? 세 가지를 딱 이렇게 던지고 시작했어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을 던지고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요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여덟 번째,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글은 글마다 다르겠지만 이럴 수 있죠.
작가는 되고 싶은데 막상 책을 쓰려니 막막합니다. 문제가 있죠. 아무리 책상에 펜을 끄적여봐도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들여봐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자, 어때요? 지금 저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작해봤죠? 진짜 실제 시사적인 문제도 괜찮고요. 자기만의 문제를 얘기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보면 좋습니다. 자, 9번째는요. 통계 자료 등의 수치를 제시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전 영상에서 예전 영상에서 했던 독서율 얘기했었죠. 202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 대한민국의 성인의 실제 연간 독서량은 6.1권이었다. 자, 이렇게 수치를 제시하면서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10번째인데요. 10번째 드디어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기. 우리가 책을 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10가지 서론 쓰기 방식을 활용해서 한번 글쓰기 시작을 해보시고요. 문장 시작해보시고 전에 말했던 문단 쓰기 방식을 또 이용해서 쭉쭉쭉 이어나간다면은 아마 서론을 여러분들이 한 개의 문단이든 두 개의 문단이든 세 개의 문단이든 방식은 물량은 다양하겠지만 분명히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그런 문장을 쓰고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 미션인데요. 가능하다면 위에 10가지,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가지 팁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골라서 첫 문단을 한번 써보시고요. 아니면은 우리 책 있죠? 이 강의 전에 전자책 구매하신 것들 책 쓰기 무작정 따라하기 그 책에 한번 서론 부분들만 쫙 한번 살펴보세요. 보면서 이거는 이 중에 이거로 쓰는 분석을 해보세요. 글 쓰는 게 힘든 분들은 한번 첫 문단들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저도 모르게 그냥 저는 쓴 건데 이 10가지 방식으로 다 서론을 시작했더라고요. 알겠죠?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3개를 골라서 직접 문단을 써보거나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분석해보세요. 책 쓰기 책 전자책에서 첫 문단, 서론의 첫 문단이 어떤 방식으로 쓰였나 옆에 내용 요약, 질문하기, 수치 제시하기, 번호 있으니까 맞게 해서 그 내용과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저는 청춘서가의 대표 저자로 활동하고 있는 신영한 작가고요. 오늘도 글을 씁니다. 여러분과 함께 내일도 글을 쓰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은 본론 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잊지 마시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